고요한 밤,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간. 천장에 맺힌 시선은 풀리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도리어 팽팽하게 깨어나는 고통. 혹시 당신도 겪고 계신가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가 어째서 내게는 매일 밤의 처절한 사투가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침묵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잠드는 것이 당신에게 고단한 싸움이 되었다면, 매일 밤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를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야간의 고문 속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마치 그것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인 양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최악의 고통이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고뇌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밤을 앗아가는 이 고통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불면증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잠 못 이루는 당신의 고통이 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찾으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향해 뜬 눈으로 고정된 채 결코 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 몸은 쉬고 싶다고 아우성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당신의 영혼이 놓아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 이는 불면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실존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동안 나 홀로 우주에 고립된 듯한 기분. 과거의 모든 실수, 차마 뱉지 못한 말들, 숨겨진 두려움들이 밤의 장막을 헤치고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마치 뇌가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밤새 복구하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에 한 조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휴식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 통제권을, 어쩌면 삶의 의미를, 혹은 깨어있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환상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의식을 내려놓는 동안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었다면 그 신뢰는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지칠 대로 지친 파수꾼처럼 만약 긴장을 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봐 경계를 늦추지 못합니다. 당신은 잠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내려놓는 것이 곧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며, 휴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함에 굴복하는 것임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잠 못 드는 불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리듬과 단절된 채 평화로부터 추방당하고 잠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아늑한 집이 아니라 긴장된 모든 근육이 아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상기시키는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없기에 당신의 몸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 저는 60대 여성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수면제병이 가득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밤은 불안으로 시작해 체념과 죄책감으로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움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고 약을 먹고 인터넷에서 본 모든 수면 습관을 따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지독한 각성 상태 속에서 그녀는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명료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불면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떨리는 숨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 즉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통제권을 놓아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휴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작은 항복, 그 전쟁의 멈춤이 그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리가 필요한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화려한 약속과 병에 담긴 해결책을 파는 수면 산업은 당신에게 자신의 몸을 불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깨어있음을 위협으로 여기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휴식이란 값비싼 제품과 완벽한 루틴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불면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 영혼의 어느 부분이 낯을 놓지 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고립된 증상이 아니라 감은 눈꺼풀 넘어 더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무언가의 심오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메신저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침묵시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몸이 이유 없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몸은 무언가 들여다봐 주길 원하기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면증이 당신의 탓이라고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잠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과제가 아닙니다. 의무도 경쟁도 아닙니다. 잠은 신뢰와 내어줌, 그리고 사랑 가득한 항복이라는 지극히 내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인 박 여사님은 제게 절망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과의 이 전쟁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연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멈출 때, 진단명과 결과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도움을 청하다 지쳤을 때 비로소 소리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잠들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끊임없는 각성 뒤에는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 억눌린 감정,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상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든다는 것은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사라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쳤을 때,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을 때, 당신의 영혼에 균열을 남긴 상실을 겪었을 때, 당신의 몸은 적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침번을 서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경계를 낮춰야 할 시간이 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긴장을 풀 수 없어. 당신의 불면증은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당신 존재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이 평화롭지 않기에 당신이 쉴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밤 한가운데서 잠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특권이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불면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이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는 육체적 고통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나아갈 이유, 아주 작은 의미의 불꽃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굶주림, 추위, 폭력,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불면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잠을 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강요된 침묵 속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려 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핵심입니다. 불면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을 담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니? 나의 어떤 부분이 들여다봐지고 어루만져지고 안아주길 원하니? 불면증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현명한 안내자가 될 때 당신과 밤의 관계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랭클은 몸은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영혼은 의미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불면의 시간조차 만약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부름이며 전쟁을 만남으로 저항을 의미로 그리고 밤을 계시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5가지 열쇠를 공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밤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밤을 영원히 변화시킬 5가지 열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역설적 의도입니다. 프랭클은 잠들기 위해 애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잠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않겠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각들을 하며 밤을 새워볼 테다. 잠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깨어있음을 선택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몸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을 목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증상과의 대화입니다. 불면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그것을 당신 영혼의 일부가 보내는 메시지로 여기십시오. 잠 못 드는 밤, 조용히 앉아 당신의 불면에게 말을 거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니? 내가 돌보지 못한 내 안의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를 대신해서 내가 깨어있는 거니? 당신의 불면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고통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내일을 위한 의미 찾기입니다. 프랭클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당신을 기다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산책길에서 마주칠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일을 기대할 때 몸은 기꺼이 오늘의 휴식을 허락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전환의 의식입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서 밤을 맞이하는 신성한 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 없이 마치 컴퓨터 전원을 끄듯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이제 하루가 끝났고 안전하게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대를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신성한 휴식의 성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열쇠는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프랭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잠에 드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침대에 누워 가슴에 양손을 얹고 이 실존적 확언을 신성한 만트라처럼 되뇌어 보세요. 나는 잠든 동안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는다. 나의 몸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믿는다. 내일은 눈을 뜰 가치가 있는 날임을 믿는다. 나는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큰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믿는다. 삶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기에 나는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다. 이 확언들을 반복하며 당신이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존재의 팔에 안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5가지 열쇠를 당신이 알려드린 순서대로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휴식에 대한 신성한 권리, 삶을 신뢰하는 조상들의 능력,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잠의 신비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5가지 열쇠를 실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불면과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고통 없이 잠드는 법을 기억하고 가벼운 마음과 새로워진 영혼으로 깨어나는 첫 번째 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이 5가지 열쇠를 실천하고 잠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잠이 치유의 관문이 되고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인내심 있게 대하고 관계가 더 진실해지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은 더 이상 완수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잠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당신 자신을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고요한 밤,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간. 천장에 맺힌 시선은 풀리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도리어 팽팽하게 깨어나는 고통. 혹시 당신도 겪고 계신가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가 어째서 내게는 매일 밤의 처절한 사투가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침묵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잠드는 것이 당신에게 고단한 싸움이 되었다면, 매일 밤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를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야간의 고문 속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마치 그것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인 양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최악의 고통이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고뇌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밤을 앗아가는 이 고통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불면증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잠 못 이루는 당신의 고통이 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찾으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향해 뜬 눈으로 고정된 채 결코 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 몸은 쉬고 싶다고 아우성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당신의 영혼이 놓아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 이는 불면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실존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동안 나 홀로 우주에 고립된 듯한 기분. 과거의 모든 실수, 차마 뱉지 못한 말들, 숨겨진 두려움들이 밤의 장막을 헤치고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마치 뇌가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밤새 복구하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에 한 조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휴식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 통제권을, 어쩌면 삶의 의미를, 혹은 깨어있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환상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의식을 내려놓는 동안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었다면 그 신뢰는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지칠 대로 지친 파수꾼처럼 만약 긴장을 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봐 경계를 늦추지 못합니다. 당신은 잠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내려놓는 것이 곧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며 휴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함에 굴복하는 것임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잠 못 드는 불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리듬과 단절된 채 평화로부터 추방당하고 잠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아늑한 집이 아니라 긴장된 모든 근육이 아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상기시키는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없기에 당신의 몸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 저는 60대 여성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수면제 병이 가득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밤은 불안으로 시작해 체념과 죄책감으로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움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고 약을 먹고 인터넷에서 본 모든 수면 습관을 따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지독한 각성 상태 속에서 그녀는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명료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불면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떨리는 숨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 즉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통제권을 놓아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휴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작은 항복, 그 전쟁의 멈춤이 그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리가 필요한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화려한 약속과 병에 담긴 해결책을 파는 수면 산업은 당신에게 자신의 몸을 불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깨어있음을 위협으로 여기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휴식이란 값비싼 제품과 완벽한 루틴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불면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 영혼의 어느 부분이 낯을 놓지 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고립된 증상이 아니라 감은 눈꺼풀 넘어 더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무언가의 심오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메신저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침묵시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몸이 이유 없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몸은 무언가 들여다봐 주길 원하기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면증이 당신의 탓이라고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잠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과제가 아닙니다. 의무도 경쟁도 아닙니다. 잠은 신뢰와 내어줌, 그리고 사랑 가득한 항복이라는 지극히 내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인 박 여사님은 제게 절망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과의 이 전쟁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연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멈출 때, 진단명과 결과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도움을 청하다 지쳤을 때 비로소 소리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잠들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끊임없는 각성 뒤에는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 억눌린 감정,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상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든다는 것은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사라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쳤을 때,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을 때, 당신의 영혼에 균열을 남긴 상실을 겪었을 때, 당신의 몸은 적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침번을 서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경계를 낮춰야 할 시간이 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긴장을 풀 수 없어. 당신의 불면증은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당신 존재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이 평화롭지 않기에 당신이 쉴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밤 한가운데서 잠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특권이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불면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이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는 육체적 고통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나아갈 이유, 아주 작은 의미의 불꽃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굶주림, 추위, 폭력,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불면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잠을 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강요된 침묵 속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려 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핵심입니다. 불면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을 담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니? 나의 어떤 부분이 들여다봐지고 어루만져지고 안아주길 원하니? 불면증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현명한 안내자가 될 때 당신과 밤의 관계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랭클은 몸은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영혼은 의미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불면의 시간조차 만약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부름이며 전쟁을 만남으로 저항을 의미로
그리고 밤을 계시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5가지 열쇠를 공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밤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밤을 영원히 변화시킬 5가지 열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역설적 의도입니다. 프랭클은 잠들기 위해 애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잠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않겠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각들을 하며 밤을 새워볼 테다. 잠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깨어있음을 선택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몸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을 목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증상과의 대화입니다. 불면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그것을 당신 영혼의 일부가 보내는 메시지로 여기십시오. 잠 못 드는 밤, 조용히 앉아 당신의 불면에게 말을 거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니? 내가 돌보지 못한 내 안의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를 대신해서 내가 깨어있는 거니? 당신의 불면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고통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내일을 위한 의미 찾기입니다. 프랭클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당신을 기다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산책길에서 마주칠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일을 기대할 때 몸은 기꺼이 오늘의 휴식을 허락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전환의 의식입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서 밤을 맞이하는 신성한 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 없이 마치 컴퓨터 전원을 끄듯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이제 하루가 끝났고 안전하게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대를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신성한 휴식의 성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열쇠는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프랭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잠에 드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침대에 누워 가슴에 양손을 얹고 이 실존적 확언을 신성한 만트라처럼 되뇌어 보세요. 나는 잠든 동안 삶이 나를 돌볼 것을 믿는다. 나의 몸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믿는다. 내일은 눈을 뜰 가치가 있는 날임을 믿는다.
나는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큰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믿는다. 삶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기에 나는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다. 이 확언들을 반복하며 당신이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존재의 팔에 안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5가지 열쇠를 당신이 알려드린 순서대로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잠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휴식에 대한 신성한 권리, 삶을 신뢰하는 조상들의 능력,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잠의 신비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5가지 열쇠를 실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불면과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고통 없이 잠드는 법을 기억하고 가벼운 마음과 새로워진 영혼으로 깨어나는 첫 번째 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이 5가지 열쇠를 실천하고 잠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잠이 치유의 관문이 되고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인내심 있게 대하고 관계가 더 진실해지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은 더 이상 완수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잠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당신 자신을 안아주는 밤이 되기를.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처를 고요한 밤,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간. 천장에 맺힌 시선은 풀리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도리어 팽팽하게 깨어나는 고통. 혹시 당신도 겪고 계신가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가 어째서 내게는 매일 밤의 처절한 사투가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침묵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잠드는 것이 당신에게 고단한 싸움이 되었다면, 매일 밤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를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야간의 고문 속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마치 그것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인 양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최악의 고통이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고뇌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밤을 앗아가는 이 고통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불면증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잠 못 이루는 당신의 고통이 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찾으려는 것은 단순히 숙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향해 뜬 눈으로 고정된 채 결코 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 몸은 쉬고 싶다고 아우성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당신의 영혼이 놓아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 이는 불면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실존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동안 나 홀로 우주에 고립된 듯한 기분, 과거의 모든 실수, 차마 뱉지 못한 말들, 숨겨진 두려움들이 밤의 장막을 헤치고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마치 뇌가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밤새 복구하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에 한 조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휴식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 통제권을, 어쩌면 삶의 의미를, 혹은 깨어있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환상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의식을 내려놓는 동안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었다면 그 신뢰는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지칠 대로 지친 파수꾼처럼 만약 긴장을 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봐 경계를 늦추지 못합니다. 당신은 잠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내려놓는 것이 곧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며 휴식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함에 굴복하는 것임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잠 못 드는 불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리듬과 단절된 채 평화로부터 추방당하고 잠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아늑한 집이 아니라 긴장된 모든 근육이 아직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상기시키는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없기에 당신의 몸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 저는 60대 여성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수면제 병이 가득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밤은 불안으로 시작해 체념과 죄책감으로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움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고 약을 먹고 인터넷에서 본 모든 수면 습관을 따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지독한 각성 상태 속에서 그녀는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명료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불면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떨리는 숨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 즉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통제권을 놓아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휴식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작은 항복, 그 전쟁의 멈춤이 그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리가 필요한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화려한 약속과 병에 담긴 해결책을 파는 수면 산업은 당신에게 자신의 몸을 불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깨어있음을 위협으로 여기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휴식이란 값비싼 제품과 완벽한 루틴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불면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 영혼의 어느 부분이 낮을 놓지 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고립된 증상이 아니라 감은 눈꺼풀 넘어 더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무언가의 심오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메신저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침묵시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몸이 이유 없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몸은 무언가 들여다봐 주길 원하기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면증이 당신의 탓이라고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잠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과제가 아닙니다. 의무도 경쟁도 아닙니다. 잠은 신뢰와 내어줌, 그리고 사랑 가득한 항복이라는 지극히 내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인 박 여사님은 제게 절망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몸과의 이 전쟁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연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멈출 때, 진단명과 결과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도움을 청하다 지쳤을 때 비로소 소리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잠들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끊임없는 각성 뒤에는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 억눌린 감정,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상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든다는 것은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사라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쳤을 때,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을 때, 당신의 영혼의 균열을 남긴 상실을 겪었을 때, 당신의 몸은 적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침번을 서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경계를 낮춰야 할 시간이 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긴장을 풀 수 없어. 당신의 불면증은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당신 존재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이 평화롭지 않기에 당신이 쉴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밤 한가운데서 잠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특권이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불면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이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는 육체적 고통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나아갈 이유, 아주 작은 의미의 불꽃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굶주림, 추위, 폭력,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불면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잠을 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강요된 침묵 속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려 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핵심입니다. 불면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과 존중을 담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니? 나의 어떤 부분이 들여다봐지고 어루만져지고 안아주길 원하니? 불면증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현명한 안내자가 될 때 당신과 밤의 관계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랭클은 몸은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영혼은 의미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불면의 시간조차 만약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부름이며 전쟁을 만남으로 저항을 의미로 그리고 밤을 계시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영원히 바꿀 5가지 열쇠를 공개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밤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밤을 영원히 변화시킬 5가지 열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역설적 의도입니다. 프랭클은 잠들기 위해 애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잠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않겠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각들을 하며 밤을 새워볼 테다. 잠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깨어있음을 선택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몸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휴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을 목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증상과의 대화입니다. 불면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그것을 당신 영혼의 일부가 보내는 메시지로 여기십시오. 잠 못 드는 밤, 조용히 앉아 당신의 불면에게 말을 거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니? 내가 돌보지 못한 내 안의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를 대신해서 내가 깨어있는 거니? 당신의 불면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당신의 고통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내일을 위한 의미 찾기입니다. 프랭클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당신을 기다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산책길에서 마주칠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일을 기대할 때 몸은 기꺼이 오늘의 휴식을 허락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전환의 의식입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서 밤을 맞이하는 신성한 의식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 없이 마치 컴퓨터 전원을 끄듯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위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 이제 하루가 끝났고 안전하게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침대를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신성한 휴식의 성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열쇠는 삶에 대한